체스 세계의 전당포는 보드에서 가장 겸손한 작품입니다. 작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며 종종 소모품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 인식이 잘못되면 어떨까요? 전당포의 진정한 힘이 즉각적인 힘이 아니라 게임의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제한된 움직임과 취약성으로 전당포는 권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그것은 인간 상태의 소우주의인 약점과 힘의 역설을 구현합니다.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체스 마스터 중 하나인 아돌프 앤더슨은 그의 대담하고 비전통적인 접근을 통해 훌륭하게 드러났다. 1851년 리오넬 캐세리교와의 안더센의 전설적인 프리메르 게임은 종종 역사상 가장 화려한 체스 전략 디스플레이 중 하나로 인용됩니다. 안더센이 여왕과 두루크를 포함한 강력한 작품을 기꺼이 희생하는 게임이었다. 이 게임에서 전당의 간단한 행진인 전당포의 여행은 전략적 천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안더센의 대담한 희생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힘든 작품조차도 올바른 위치에 따라 전체 게임의 균형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당포의 딜레마는 삶 자체의 은유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합니까? 체스보드의 전당포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 자리에 머물고 조용히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라고 지시받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안더센의 폰처럼 전략과 탄력성을 통해 상황을 변화시킨 개인들로 가득합니다. 안더센의 연극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힘이 항상 외향적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유리하게 조류를 돌릴 수 있는 올바른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안더센의 게임에서 그의 폰은 단지 조각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고립되지 않고 더 큰 전략 계획의 일부로 발전하지 않았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조각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보드의 반대편에 도달하고 퀸즈로 승진할 수 있는 잠재력에 있습니다. 이 변화는 초기 한계를 초월할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전당포의 힘은 그것이 시작된 것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끈기, 인내 및 올바른 전략을 통해 진화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안더센의 훌륭한 희생은 예측과 목적으로 연주할 때 가장 약한 작품조차도 게임의 결과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확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고 우리에게 부과된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올 때까지 전략적이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전당포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갇히게 된 느낌이 들거나 우리의 작은 노력이 그랜드 계획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더센의 게임은 더 큰 계획의 일부인 가장 작은 운동조차도 기념비적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전당포는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앞서 살펴보면 우리는 이 잠재력이 실현되는 방법과 넬슨 만델라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명백한 약점의 순간을 사용하여 위대함을 높이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전당포의 딜레마는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점을 힘의 기초로 볼 가능성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인생 이야기는 세계가 가진 심리적 포괄력의 가장 심오한 시의 중 하나입니다. 명백한 약점은 위대함으로 올라가는 약점, 전당포의 딜레마는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점을 힘의 기초로 볼 가능성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인생 이야기는 세계가 목격한 심리적 탄력성의 가장 심오한 시의 중 하나입니다. 체스판의 전당포처럼 만델라는 방대한 역사 게임에서 눈에 띄지 않고 소모품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깊게 분열된 사회에서 태어나 27년 동안 투옥되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더 큰 이데올로기 전투에서 단순한 선수인 자유를 위한 투쟁의 전당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러나 인내와 인내를 통해 보드의 반대편에 도달하고 여왕으로 승진하는 폰처럼 만델라의 여정은 개인적, 정치적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만델라의 감옥에서의 시간은 여러 면에서 한계에 대한 탄력성을 테스트한 심리적 도관이었습니다. 그의 투옥의 신체적 제약은 심각했지만 그를 깨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정신적, 정서적 투쟁이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복수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자신의 진정한 힘이 죄수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의 분열을 초월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존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역사의 과정을 바꾸기 위해 먼저 자신을 본 방식과 자신이 한 역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압제자들의 눈에 전당포로 축소된 경험은 만델라의 마음에 자신의 길을 위주하고 자신의 사망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체스 게임에서 전당포는 종종 가장 약한 조각으로 여겨지며 생존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고 최전선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폰의 여정의 본질, 느리고 꾸준한 행진은 그 안에 탄력성의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전당포와 마찬가지로 만델라는 역사의 최전선으로 밀려났고 그를 비인간화하는 시스템을 가졌지만 그는 쓴맛으로 소비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탄력성은 단순히 그의 투옥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 경험을 강력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망을 넘어서서 성장하고 배우고 자유를 위한 더 큰 투쟁에서 그의 역할을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델라의 탄력성은 단순한 심리적이 아니었다. 전략적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감옥에서 그의 시간은 체스판에서 전당포의 전략적 운동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전당포의 승진과 마찬가지로 그의 자유가 밤새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신중하고 계산된 움직임, 더 큰 게임에 대한 이해, 피할 수 없는 좌절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의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능력, 분노는 지혜로 가장 큰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심리적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전당포의 승진과 마찬가지로 이 변화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만델라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성장, 초월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는 전당포는 왕이나 여왕이 되어 게임의 과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만델라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게임을 바꾸는 힘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것을 심오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전당포에서 왕으로의 여행은 외부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하기로 결정할 때 일어나는 내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개념을 계속 탐구함에 따라 전략 세계에서 탄력성과 희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작품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조용한 행진에서 전당포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델라의 이야기는 가장 겸손한 시작조차도 가장 기념비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체스 게임에서 희생은 종종 필요한 악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약점의 행위가 아니라 심오한 전략적 중요성 중 하나입니다. 그랜드 마스터들은 이것을 암시적으로 이해합니다.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보드에서 가장 귀중한 작품조차도 포기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체스 선수 중 한 명인 게리 카스파로프는 경력 전반에 걸쳐의 철학을 엄청나게 정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가 특히 전당포를 희생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그의 이해는 그의 천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인생의 체스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전략의 잔인한 현실은 종종 더 큰 목표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카스파로프의 체스에 대한 접근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대담한 희생을 하고 상대방을 똑같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로 강요하려는 의지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유리를 얻으려면 폰이나 심지어 여왕을 희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해 위험감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경기에서 카스파로프는 종종 작품을 제시하여 불리한 점에 자신을 배치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중에 화려한 반격으로 게임을 유리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전당포를 제공하는 이 전략은 게임의 흐름을 조작하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우리 자신의 삶의 폰은 누구입니까? 더 큰 비전을 위해 희생된 사람들, 자원 또는 기회, 정치, 사업, 심지어 개인적인 관계의 세계에서 우리는 종종 더 큰 선을 위해 희생되는 사람들을 알 수 없든 무의식적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혹한 진실입니다. 모든 성공적인 지도자에게는 모든 승리의 대의에 대해 수많은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개인이 게임에서 전당포가 될 때
자신의 운명에 대해 말하지 않고 조작되고 버려질 때 자신이 일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카파로프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전당포를 희생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 과정에 특정 대행사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전략적 희생은 종종 무언가를 더 잘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놓아야 할 시점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맹목적으로 희생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게임에서 전당포로 사용되는 시기를 인식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전략을 제어하는 이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이 희생되는 전당포가 되는 것을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가 하는 희생이 결과보다는 더 큰 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게임,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전략을 제어하는 그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이 희생되는 전당포가 되는 것을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조작이나 착취의 결과보다는 더 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는 희생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인생의 체스 게임의 더 넓은 맥락에서 우리는 더 큰 목적을 위해 희생된 전당포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착취당하는 폰이 되는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도전은 단순히 희생이 필요한 시기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 없이 희생의 입장으로 감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전략적이어야 하며 희생을 할 시기를 이해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위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카스파로프의 희생에 대한 숙달, 작품의 상실을 기회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생존과 성공의 열쇠가 단순히 희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허니 과잉오디 난하오 감슬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믿는 목적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게임의 이익을 위해 희생의 위치로 밀려나고 있습니까? 체스의 세계에서 일부 그랜드 마스터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유명하고 다른 그랜드 마스터는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숙달로 축하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체스 선수 중 한 명인 조시에 라울 카팜란차는 후자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게임에 대한 그의 접근은 명백한 침략 중 하나가 아니라 미묘한 전략적 지배 중 하나였습니다. 카팜란차의 천재는 전당포가 천천히 전달하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게임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카팜란차의 전략은 포지셔닝, 인내심 및 신중한 힘의 축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구성된 태도는 종종 상대방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조작하여 올바른 순간이 때릴 때까지 치열한 광채를 숨겼습니다. 카팜란차의 플레이는 게임의 기본 원칙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이해가 특징입니다. 그는 화려한 전술이나 극적인 희생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포지셔닝 기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움직임으로 점차 승리의 이점으로 바뀌는 겉보기에 평범한 직책을 창조하는 마스터였습니다. 보드에서 가장 매력적인 작품으로 종종 인식되는 전당포는 카팜란차의 전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게 전당포의 느리고 꾸준한 진보는 최종 승리를 위한 필요한 기초를 만드는데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카팜란차가 이해했던 것과 많은 현대 그랜드 마스터들이 채택한 것은 체스의 진정한 숙달, 그리고 아마도 생명의 진정한 숙달은 장관이나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주의 나 전시 없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지배하는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카팜란차의 침착한 전략적 접근은 종종 속도와 즉각적인 만족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서 인내와 훈련의 가치를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카팜란차의 방법은 꾸준하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제공되는 조용한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명백하지 않고 압력을 창출하는 그의 능력은 그의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카팜란차의 전략은 전당포의 전파 운동과 마찬가지로 지배를 향한 점진적인 진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각들을 전투에 서두르지 않고 대신에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이 느린 축적은 종종 상대방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카팜란차는 체스와 인생에서 성공이 종종 토대를 마련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전투에 빠졌지만 대신에 완벽한 순간이 파업을 기다렸다.
이 느린 축적은 종종 상대방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카파만차는 체스와 인생에서의 성공이 종종 토대를 마련하여 더 큰 목표를 향해 작은 점진적인 단계를 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전당포가 단계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처럼 진정한 지배력은 전략적, 조용하고 목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진정한 지배력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시끄럽고 빠른 해결책이 가장 매력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파만차의 철학은 실제 힘이 인내와 전략적 구속에 있다고 제안합니다. 전당포는 약하고 가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른손에서는 막을 수 없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카파만차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외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움직임은 우리가 느리게, 꾸준히,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완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카파만차의 체스판에 대한 숙달은 느린 지배가 무활동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전당포의 여점은 언뜻 보기에 느리고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자신의 조용한 노력이 우리 삶의 기념비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게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 전략가의 마음을 계속 탐구함에 따라 우리는 바비 피셔의 연극의 광채와 관계에서의 느리고 의도적인 접근 방식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카파만차의 조용한 숙달, 그의 환자, 게임에 대한 거의 보이지 않는 통제가 어떻게 전략적 침착한 지배의 힘을 상기시켜줍니다. 바비 피셔의 삶은 천재와 관계에 조화였으며 전통적인 체스와 사회의 규칙을 무시한 광채의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초기 시절에 종종 신동으로 여겨지는 피셔는 곧 더 많은 것이 되었습니다. 체스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에도 도전한 반항적인 세력. 피셔와 체스 게임과의 관계는 모호한 전당포와 같은 게임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미지의 선수로 시작했지만 깎아지른 광채와 게임에 대한 불완전한 집착을 통해 체스의 정점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챔피언을 전복하며 그 길을 따라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피셔의 상승은 적합성이 아니었다. 그는 처방된 역할을 거부한 전당포였습니다. 그의 동시대인들과 달리 피셔는 단순히 경쟁적인 체스의 현 상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확립된 규칙에 의해 놀지 않았고 기대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성공의 전통적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일어나도록 허용한 바로 그 시스템을 거부했다. 피셔의 반란은 좌절의 장소에서 태어나지 않고 자신과 그 자리만이 체스 게임에서 자신의 운명을 형성할 수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당포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그 위치와 승진 가능성에 의해 결정되지만 피체는 그 아이디어를 극단으로 가져와서 전당포의 아이디어를 훨씬 더 파괴적인 것으로 배이후 바꾸었습니다. 그는 단지 게임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바꿨다. 그는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접근 방식 및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하여 종종 상대방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피셔의 광채는 그가 다른 사람이 없었던 방식으로 체스의 심리적 측면을 이해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반대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응답하기 전에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접근 방식 및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하여 상대방이 종종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피체의 광채는 그가 다른 사람이 없었던 방식으로 체스의 심리적 측면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서 움직이기 전에 불안정하게 만들어 게임의 기초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피셔의 반란은 비운이 들었습니다. 그의 수능에 대한 거부와 그 아래에서 그가 생각한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은 한때 그를 감탄했던 체스 세계에서 그를 소외시켰다. 그러나 그는 공공생활에서 철수하고 자신의 타이틀을 방어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존경받고 황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피셔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게임에서 또 다른 폰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시스템에 도전하는 비용을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천재는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의 실행 취소였습니다. 피셔는 규칙에 따라 게임을 거부하면서 그를 고립시켰으며
그의 유산은 그의 편심과 체스 외부의 세계와 연결할 수 없다는 점에 의해 오염되었습니다. 바비 피셔의 삶과 경력은 전당포의 여행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정의상 전당포는 일회용입니다. 더 큰 게임의 단순한 악기입니다. 그러나 전당포가 반란을 결정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되기를 거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피셔는 뜻대로 반란이 위대함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고립과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규칙에 의한 그의 거부는 궁극적으로 그를 천재의 상징에서 비극으로 바꿨다. 한때 희생될 예정인 전당포는 게임을 영원히 바꾸어 도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시스템에 도전하고 규칙을 거부하고 개인 비용의 가치가 있습니까? 복비 피체의 훌륭하고 비극적인 여정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정의하는 복잡성을 상기시킵니다. 전당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대함의 잠재력이 있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셔의 여정은 반란과 적합성, 천재와 관계 사이의 균형, 그리고 규칙에 의한 연주와 규칙을 모두 재작성하는 것 사이의 균형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임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 비디오가 생각을 자극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리케 버튼을 누르고 쳐라. 전략 및 인간 경험에 대한 더 깊은 다이빙에 대한 거울을 구독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새로운 통찰력을 탐구하며 당신의 지원은 우리에게 세상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장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삶의 신비를 계속 잠금 해제합시다.